결혼 전에 건강검진은 필수죠. 특히 장모님부터 먼저 받으셔야 해요. 예비사돈 김정희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다. 왜? 저부터요? 아, 그게요. 요즘은 신부 쪽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 쪽 건강이 딸한테 영향을 주니까요. 나 박선영은 62세였다. 딸 수진이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예비 신랑 준혁이는 괜찮은 청년이었다. 대기업 다니고 성실하고 우리 딸을 아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예비 사도는 뭔가 이상했다. 그래도 건강검진은 신랑 신부가 먼저 받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애들은 이미 다 받았어요. 이제 부모님들 차례예요. 그럼 사돈께서도 받으시는 거죠? 당연하죠. 저도 받을 거예요. 김정희 여사가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병원 예약증이에요. 내일 오전 10시. VIP 검진이니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요?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서두르셔야죠.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 명확히 말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 그리고요. 김정희 여사가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 작성 부탁드려요. 가족 병력 조사서예요. 이것까지요? 네. 요즘은 다 이렇게 한대요. 혹시 모를 유전병 같은 거 파악하려고요. 서류를 받았다. 두꺼웠다. A사 용지로 10장 정도. 이렇게 많아요? 자세할수록 좋죠. 천천히 작성하셔도 돼요. 검진 받으실 때 가져오시면 되니까요. 김정희 여사가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내일 병원에서 봬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읽어보기 시작했다. 가족 병력 조사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기본 정보는 괜찮았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상했다. 과거 입원 경력, 복용 중인 약물, 가족 중 암 환자, 심장질환 이력, 뇌질환 이력, 정신질환 이력. 너무 자세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정보일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상기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 기재 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서명란이 있었다. 뭔가 계약서 같았다. 저녁 남편 철수에게 말했다. 여보, 이것 좀 봐. 뭔데? 서류를 보여줬다. 남편은 읽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예비사돈이 준 거야. 건강검진 받으면서 제출하래. 이상한데. 그치? 나도 그래. 남편이 서류를 더 자세히 봤다. 이거 왜 이렇게 자세해? 거의 보험 가입할 때 쓰는 것 같은데. 그러게. 그리고 여기 봐. 법적 책임 운운하는 거. 응, 나도 봤어. 남편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작성하지 마. 응, 일단 보류해. 뭔가 이상해. 근데 예비사돈한테 이미 약속했어. 내일 병원 가서 제출하기로. 그래도 일단 나한테 보여주고 해. 알았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불길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다. 박선영 님 맞으시죠? 네. VIP 검진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깔끔한 병원이었다. 시설도 좋았다.
검진을 받았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X-레이, CT, 심전도 다 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렸다. 검사 다 끝나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아, 그리고 서류는요? 간호사가 물었다. 무슨 서류요? 가족 병력 조사서요.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 그거요. 깜빡했네요. 다음에 가져올게요. 네, 괜찮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왔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박선영 씨 맞으시죠? 돌아봤다. 낯선 남자였다. 40대 정도. 네. 누구세요? 저는 김준혁 어머니 쪽 관계자입니다. 아, 예비 신랑 쪽이요? 네. 혹시 검진 결과 나오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왜요? 아, 그게요. 저희가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해서요. 이상했다. 매우. 죄송한데요. 검진 결과는 본인한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근데 사본을 저희한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필요하신데요? 남자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보험 가입 때문에요. 보험요? 네. 혼인보험이요. 요즘 많이 하거든요. 혼인보험이 뭔데요? 결혼하면서 드는 보험이요. 신혼부부 보장하는 거죠. 그게 저 검진 결과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그게요. 남자가 말을 흐렸다. 잘 모르겠는데요. 자세한 건 김정희 여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여기로. 생각해 볼게요. 남자가 가고 나는 차에 탔다. 손이 떨렸다. 뭔가 매우 잘못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전화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있었어. 모든 걸 말했다. 병원에서 만난 남자, 검진 결과 달라는 요구, 혼인보험. 남편은 듣고 나서 한참 침묵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왜?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안 돼. 일단 와. 전화가 끊겼다. 불안했다. 남편 목소리가 심각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서재에 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게 뭐야? 앉아. 설명해 줄게. 나는 앉았다. 남편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봐. 내가 아침에 조사해 봤어. 뭘? 김준혁 어머니. 김정희. 서류는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것 같았다. 뉴스 기사들이었다. 이 사람 보험 설계사야. 그것도 고액 자산가 전문.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봐. 다른 기사를 보여줬다. 3년 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어. 혼인보험 관련해서 가슴이 철렁했다. 사기라고? 응. 결혼 전에 상대 가족들 건강검진 시키고 그 정보로 보험 가입시키는 수법이래. 그게 사기야? 당사자 동의 없이 하면 사기지. 그리고 보험금은 전부 자기가 수령하게 설정한대. 세상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나도 아마 그럴 거야. 내 건강검진 결과로 보험 가입하려는 것 같아. 누가? 나를? 응,
내 이름으로. 말도 안 돼. 말이 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어. 수십 명한테. 남편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게 뭔데? 우리 집 주주명부야. 왜 갑자기 그게? 남편이 나를 똑바로 봤다. 선영아, 우리 회사 주식 지분 내 명의로 30% 있잖아. 응, 알아. 남편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했다. 회사 주식은 남편 40%, 나 30%, 딸 수진이 30%로 나뉘어 있었다. 만약 내가 사망하거나 중증 질환 걸리면 그 지분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 수진이한테? 맞아. 딸한테 상속돼. 그래서 수진이가 결혼하면 준혁이랑 재산 공유하게 되잖아. 그럼 결국 나는 깨달았다. 설마. 응, 저쪽이 노린 게 그거야. 내 지분. 머리가 하얘졌다. 이 결혼 사기였어? 확실하진 않아. 근데 의심할 만한 증거가 너무 많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딸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가 울먹이는 것 같았다. 거실로 나갔다. 수진이가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에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쥐고 있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딸이 나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조각들을 주웠다. 맞춰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읽었다. 혼인보험 계약서, 피보험자 박선영, 수익자 김정희. 온몸이 얼어붙었다. 한 달 하고도 나흘 전으로 돌아가자. 딸 수진이가 준혁이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날이었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옆에는 훤칠한 청년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다. 준혁이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다.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허, 벌써 그런 얘기를? 남편이 웃었다. 저희 진지합니다. 3년 동안 만났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이 생각은 어때? 나는 딸을 봤다. 저도 준혁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딸의 눈이 반짝였다. 행복해 보였다. 좋아. 우리야 뭐 반대할 이유 없지. 남편이 준혁이 어깨를 두드렸다.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했다. 분위기가 좋았다. 어머님, 아버님. 준혁이가 입을 열었다.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 뵙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물론이죠. 좋아요. 어머니가 두 분 뵙고 싶어 하세요. 그래요? 우리도 사돈 뵙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준혁이 어머니를 만났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준혁이 어머니 김정희 여사가 예약했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옷차림이 화려했다. 명품 가방에 비싼 시계.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요. 수진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하더라고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식사가 나왔다. 스테이크,
파스타, 와인. 건배할까요? 우리 애들 결혼 축하하면서. 그러죠. 잔을 부딪혔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김정희 여사는 말이 많았다. 주로 준혁이 자랑이었다. 우리 준혁이가 대기업 다니는 거 아시죠? 네, 들었어요. 연봉도 괜찮아요. 억대예요. 그래요? 좀 민망했다. 돈 얘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다니. 그리고 아파트도 준비했어요. 강남이에요. 와, 대단하네요. 제가 사준 거예요. 결혼 선물로. 아, 자랑이 계속됐다. 아파트, 차, 가구. 남편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저희는 그렇게 많이 준비 못했어요. 내가 솔직히 말했다. 아, 괜찮아요. 요즘은 각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김정희 여사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가요? 건강검진 받아주세요. 가족들 모두. 건강검진이요? 네. 요즘은 결혼 전에 다 하는 거래요. 신랑 신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들도 다 하셔야죠. 왜요? 유전병 같은 거 확인하려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괜찮으세요? 비용은 저희가 다 낼게요. 아니, 그건 사양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한 거니까요. 김정희 여사가 손을 내밀었다. 약속해 주세요. 검진 받으시겠다고. 나는 망설였다. 남편을 봤다. 남편도 불편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다. 딸의 결혼이 걸린 일이니까. 알겠어요. 받을게요. 감사해요. 김정희 여사가 환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김정희 여사가 말했다. 아, 그리고요. 건강검진은 어머님부터 먼저 받으세요. 왜 저부터요? 딸 건강은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부터 받으세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응, 나도 그래. 건강검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유전병 확인한다잖아. 그래도 너무 집요한 것 같은데. 나도 좀 그랬어. 그리고 너부터 먼저 받으래. 왜? 딸 건강은 엄마가 중요하다잖아. 그것도 이상해. 보통은 신랑 신부부터 받는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는 집에 도착했다. 불안했다. 며칠 후 김정희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님, 병원 예약했어요. 아, 그래요? 네. 모레 오전 10시예요. 강남 병원이에요. 그렇게 빨리요?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서둘러야죠. 알겠어요. 아, 그리고 서류 좀 작성해 주세요. 무슨 서류요? 가족 병력 조사서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파일이 와 있었다. 가족 병력 조사서, PDF, 다운로드해서 열어봤다. A사 10장 분량이었다. 너무 자세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기본이고
과거 병력, 수술 경력, 복용 약물, 가족 중 암 환자, 심장질환, 뇌질환, 정신질환. 왜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이 있었다. 상기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 기재 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법적 책임? 뭔가 심상치 않았다. 남편한테 보여줬다. 이거 봐.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 읽어봤다. 이거 거의 보험 가입 서류 같은데? 그치? 왜 이런 걸 요구하는 거지? 모르겠어. 작성하지 마. 일단. 근데 약속했잖아. 그래도 뭔가 찝찝해. 나도 그랬다. 하지만 딸 생각을 하면 일단 보류할게. 병원 가서 물어보고. 그래. 그렇게 해. 모레가 왔다. 병원에 갔다. VIP 검진실이었다. 시설이 정말 좋았다. 박선영 님 맞으시죠? 네. 검진 시작하겠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CT, 초음파, 심전도, 위내시경. 모든 검사를 다 받았다. 3시간이 걸렸다.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일주일 후요. 아, 그리고 서류는 무슨 서류요? 가족 병력 조사서요. 아, 그거요?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건 나중에 내셔도 돼요. 그래요? 네. 급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왔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박선영 씨죠? 네. 낯선 남자였다. 40대 정도. 정장을 입고 있었다. 저는 김 여사님 쪽 관계자입니다. 아, 예비사돈 쪽이요? 네. 혹시 검진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저희가 비용 부담했으니까요. 그건 제가 받는 건데 왜 알려드려야 하죠? 남자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게 보험 때문이에요. 보험이요? 네. 혼인보험이요. 그게 뭔데요? 결혼하면서 가입하는 보험이요.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제 검진 결과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남자가 말을 흐렸다. 자세한 건 김 여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명함을 내밀었다.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나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죄송한데요. 제 검진 결과는 저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드릴 수 없어요.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왜 곤란하죠? 남자가 뭐라고 하려다 말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남자가 갔다. 나는 차에 탔다. 손이 떨렸다. 뭔가 매우 잘못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전화했다. 여보,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다. 낯선 남자, 검진 결과, 요구, 혼인보험. 남편은 듣고 나서 한참 침묵했다. 지금 당장 집에 와. 얘기 좀 해야겠어. 왜? 뭐 알아낸 거 있어? 전화로는 안 돼. 일단 와. 불안했다. 남편 목소리가 심각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서재에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 이게 뭐야?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다. 김정희,
준혁이 어머니. 응, 알아. 이 사람 보험 설계사야. 보험 설계사? 응, 그것도 고액 자산가 전문. 남편이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이거 봐. 또 다른 기사였다. 혼인보험 사기 혐의로 피소. 고액 자산가 노려. 가슴이 철렁했다. 사기라고? 응, 3년 전 기사야. 뭐라고 써 있어? 남편이 읽어줬다. 보험 설계사 김모 씨는 결혼을 앞둔 고액 자산가 가족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권유한 뒤 그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보험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금 수익자는 모두 김 씨 본인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세상에, 계속 들어봐.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료는 김 씨가 대신 납부했다. 김 씨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질환에 걸리면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말문이 막혔다. 그럼, 응, 너도 타겟이 된 거야. 아마, 말도 안 돼. 말이 돼. 내가 받은 서류 봤잖아. 거의 보험 가입 서류 수준이었어. 그럼 그 가족 병력 조사서도 맞아. 보험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야. 전부.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준혁이도 아는 거야? 모르겠어. 아들이 공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수진이는 모를 거야. 당연히. 어떡하지?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어떻게? 남편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병원에 전화해봐. 내 검진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봐. 그래도 돼? 당연하지. 내 정보잖아. 나는 병원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검진 받은 박선영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 검진 결과가 나오면 어디로 보내주시나요? 환자분 연락처로 문자 드립니다. 다른 곳으로는 안 가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제3자한테 제 결과를 줄 수도 있나요? 아니요. 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확실해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어때? 본인 동의 없이는 안 준대. 그럼 안심이네. 그런데 왜? 아까 그 남자가 너무 당당했어. 마치 내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듯이. 그게 이상하긴 하네. 우리는 생각에 잠겼다. 며칠이 지났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문자가 왔다.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앱에서 확인하시거나 병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앱을 열었다. 로그인했다. 그런데 결과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뭐? 다시 시도했다. 똑같았다. 결과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이상했다. 내 검진인데 왜 내가 못 보지? 병원에 전화했다. 검진 결과 조회가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기다렸다. 한참 후에 답이 왔다. 고객님, 혹시 VIP 검진 받으셨나요? 네, 맞아요. VIP 검진은 결과를 직접 전달해 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래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전달됐습니다. 네, 어제 담당자분이 가져가셨어요. 담당자요? 누가요? 김정희 고객님이요. VIP 검진 신청하신 분이시고 비용 지불하신 분이에요. 머리가 하얘졌다. 잠깐만요. 제 검진 결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요? 네. VIP 검진은 신청자가 결과를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검진인데 왜 다른 사람이 받아요? VIP 검진 약관에 동의하셨잖아요. 약관? 네. 검진 받기 전에 태블릿으로 서명하셨을 거예요. 기억났다. 검진 시작 전에 간호사가 태블릿을 줬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별 생각 없이 서명했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VIP 검진 이용 약관이요. 신청자가 결과를 대신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걸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 정보를 제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줬잖아요.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거예요. 서명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원본이라도 저 좀 주세요. 제 검진 결과잖아요. 네. 원하시면 사본 발급해 드릴 수 있어요. 병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내 검진 결과를 김정희 여사가 먼저 가져갔다. 내 동의도 없이, 아니, 동의를 교묘하게 받아낸 것이었다. 남편한테 말했다. 여보, 이거 완전히 사기야. 그러게, 어떡하지?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무슨 증거? 김정희가 실제로 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해. 어떻게? 남편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아는 보험업계 사람한테 물어볼게. 그래. 부탁해. 남편이 전화를 걸었다. 한참 통화했다. 끊고 나서 말했다. 선영아. 응? 너 이름으로 보험 가입된 게 있대. 뭐? 3개. 전부 고액이야. 숨이 막혔다. 얼마나? 합쳐서 10억. 여러기요? 응. 사망보험금 5억, 암진단금 3억, 중증질환 2억. 세상에. 수익자는 전부 김정희야. 내 이름으로? 내 동의도 없이? 내 서명이 있대. 전자서명으로. 그게 그거구나. VIP 검진 약관에 서명할 때. 그게 보험 가입 동의였던 것이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맞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잠깐. 나는 남편을 막았다. 수진이는? 수진이? 준혁이랑 결혼 한 달 앞뒀어. 지금 신고하면 결혼 깨지잖아. 그래도 이건 범죄야. 알아. 근데 수진이 생각하면 우리는 고민에 빠졌다. 딸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날 저녁 수진이가 집에 왔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은데? 그냥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나는 남편을 봤다. 뭔가 이상해. 나도 그래. 우리는 거실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진이가 나왔다. 손에 찢어진 서류를 들고,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뭘 몰랐어? 수진이가 찢어진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받았다. 조각들을 맞춰봤다. 혼인보험 계약서, 피보험자 박선영, 수익자 김정희, 계약일 2024년 11월 15일.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준혁 오빠 어머니가 저한테 줬어요. 언제? 오늘 오전에 사인하래요. 뭐에 사인하래? 엄마 동의서래요. 보험 가입 확인서. 너한테? 네. 제가 딸이니까 가족 대표로 사인하래요. 나는 서류를 더 자세히 봤다. 보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망보험금 5억, 암 진단금 3억, 중증 질환 2억. 보험료는 월 150만 원. 계약 기간은 10년. 수익자는 전부 김정희. 이게 대체. 남편이 서류를 빼앗아 봤다. 이거 완전히 불법이야. 어떻게 이런 걸? 수진이가 계속 울었다. 제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혼인보험인 줄 알았어요. 혼인보험? 네. 결혼하면서 가입하는 거래요. 신혼부부 보장하는 거. 근데 이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상했어요. 왜 엄마 이름으로 하냐고 물었더니, 뭐래? 엄마가 나이 드셨으니까 미리 대비하는 거래요. 효도보험이래요. 효도보험? 네. 엄마가 아프시거나 돌아가시면 저희한테 보험금이 나온다고. 근데 수익자가 김정희잖아.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왜 수익자가 준혁 오빠 어머니냐고. 뭐래? 나중에 바꿔준대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은 일단 어머니 이름으로 해야 보험료를 낼 수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진이가 더 심하게 울었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찍어왔어요. 휴대폰으로.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혼인보험 사기. 나왔어? 네. 똑같은 수법이 뉴스에 나왔어요. 3년 전에. 우리도 봤어. 그 기사. 그리고 피의자 이름이 김정희였어요. 역시 제가 준혁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사기꾼이냐고. 뭐래? 모른대요. 진짜 모른대요. 믿어? 모르겠어요. 근데 목소리는 진짜 놀란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사람을. 수진아, 이 결혼 깨야죠? 나는 딸을 안았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제가 잘못 봤잖아요. 아니야. 속은 거야. 우리 모두. 남편도 다가와서 수진이를 안았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수진이가 진정되자 물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신고해야지. 경찰에요? 응. 이건 범죄야. 근데 증거가 있어요? 남편이 말했다. 있어. 이 계약서, 엄마 검진 결과 무단 수령,
보험 무단 가입.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해. 그리고 더 파면 더 나올 거야. 준혁 오빠는? 준혁이가 공범인지 아닌지는 수사해 봐야 알지.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준혁 오빠, 왜?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 몰랐는지.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공공장소에서 만날게요. 그래, 조심해. 다음 날 수진이는 준혁을 만났다. 우리는 집에서 기다렸다. 2시간 후 수진이가 돌아왔다. 표정이 복잡했다. 어땠어? 준혁 오빠는 정말 몰랐대요. 믿어? 네. 진짜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뭐래? 어머니한테 따지겠대요.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수진아, 괜찮아요. 준혁 오빠가 몰랐다 해도 그 가족이랑은 못 살겠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제 결정이에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눈은 슬퍼 보였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요. 같이. 그래. 그러자. 우리는 경찰서로 갔다. 진술했다. 증거를 제출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왔다. 기진맥진했다. 하지만 뭔가 시원했다. 싸울 준비가 된 기분이었다. 사흘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 박선영님,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방문 가능하신가요? 네. 언제요? 오늘 오후 3시요.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갔다.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네.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뭔가요? 형사가 서류를 꺼냈다. 박선영님, 혹시 제조 주식 가지고 계시죠? 네. 제 남편 회사예요. 지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30%요. 현재 가치는? 왜 그걸 물으시죠? 조사하다 보니까 김정혜 씨 측에서 당신 주식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이거 보세요. 김정혜 씨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이에요. 문서 제목이 박선영 자산조사 XLSX였다. 내용을 봤다. 소름이 돋았다. 내 이름, 주소, 가족관계, 재산 목록, 집, 차, 예금, 그리고 주식. 제조 주식 30%, 현재 시가 약 50억 원. 이게 뭐예요? 김정혜 씨가 당신을 타겟팅하기 전에 조사한 자료예요. 왜요? 당신한테 돈이 있으니까요. 보험금은 10억인데? 보험금은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형사가 설명했다. 김정혜 씨 수법은 이래요. 먼저 보험을 가입시켜요. 피해자 모르게. 네.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뭘요? 주식 지분을 노려요. 어떻게요? 혼인을 통해서죠. 딸이 결혼하면 신랑 쪽 가족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럼 상속돼 유리해지죠. 특히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머리가 하얘졌다. 설마. 네. 당신이 사망하면 지분이 딸한테 가죠. 그리고 딸이 결혼하면 그 지분이 사위 가족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세상에. 게다가 보험금 10억도 받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저는 죽어야 이득인 거네요. 저 사람들한테.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등골이 오싹했다. 혹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래서 보호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호 조치요? 네. 당분간 조심하세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한테 전화했다. 여보, 큰일이야. 모든 걸 말했다. 남편은 듣고 나서 한참 침묵했다. 지금 집에 와. 바로. 왜? 보여줄 게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서재에 있었다. 책상 위에 낡은 금고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우리 집 금고. 그건 알아. 왜 꺼냈어? 안에 중요한 게 있어서. 남편이 금고를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하나를 꺼냈다. 이거 봐. 뭔데? 우리 회사 주주명부. 주주 명단이 적혀 있었다. 최철수 남편 40%, 박선영 나 30%, 최수진 딸 30%. 이걸 왜? 만약 내가 죽으면 이 30%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수진이한테. 맞아. 그럼 수진이는 60%를 가지게 돼. 응. 그리고 수진이가 결혼하면? 준혁이랑 재산 공유? 맞아. 민법상 그렇게 돼. 그럼 준혁이네 가족이 우리 회사 지분을 손에 넣을 수 있어. 나는 깨달았다. 그게 진짜 목적이었구나. 응. 보험금 10억은 보너스고 진짜 노린 건 회사 지분이야. 50억? 맞아. 남편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뭔데? 주식 양도 계약서 초안. 이게 왜 있어? 김정희 쪽에서 만든 거야. 아마. 어떻게 알아? 준혁이가 보내왔어. 방금. 준혁이가? 응. 어머니 서류함에서 찾았대. 그리고 놀라서 나한테 보낸 거야. 계약서를 읽었다. 주식 양도 계약서. 양도인 최수진. 양수인 김정희. 양도 지분 제조 주식 60%. 양도가 무상. 무상이라고? 그러니까 공짜로 넘기라는 거지. 말도 안 돼. 이게 저 사람들 계획이었어. 남편이 설명했다. 먼저 너를 보험에 가입시켜. 그리고 뭔가 사고를 만들어. 자연사처럼 보이게. 그럼 보험금 10억 받지. 그리고 내 지분은 수진이한테 가고. 응. 수진이가 결혼하면 준혁이한테 넘어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나? 혼인 재산 공유 때문에. 가능해. 그 다음은 준혁이 명의가 됐으니까 김정희한테 양도하라고 압박해. 이 계약서로. 어떻게 압박해? 협박하겠지. 뭔가 약점 잡아서. 아니면 회유하든지. 세상에. 결국 50억짜리 회사가 공짜로 넘어가는 거야.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게 정말이야? 증거가 다 있어. 준혁이가 보낸 파일들. 남편이 노트북을 보여줬다. 이메일이 왔다. 준혁이한테. 제목 어머니 범죄 증거. 첨부 파일이 10개 넘게 있었다. 박선영 자산 조사. XLSX.
주식양도 계약서 초안, DOCX, 혼인보험 계획, PDF, 타겟 리스트, XLSX 하나씩 열어봤다. 타겟 리스트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가족들 이름이 있었다. 총 7가족, 모두 자산가였다. 모두 딸이 있었다. 우리만이 아니었네. 응, 이 사람 전문이야. 이런 거, 준혁이는 진짜 몰랐던 것 같아. 이메일 보니까 충격받은 것 같더라. 불쌍하다. 우리도 불쌍해. 그러게. 우리는 한참 침묵했다. 이제 어떡하지? 경찰한테 이것도 제출해야지. 응, 그래야겠다. 남편이 USB에 파일들을 복사했다. 내일 경찰서 가자. 같이. 응.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이 많았다. 내가 죽어야 이득인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것도 딸의 예비시댁이. 무서웠다. 정말로. 다음 날 경찰서에 갔다. 남편이 준비한 USB를 제출했다. 형사가 파일들을 확인했다. 이거 대단한데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이걸로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어요. 김정희요? 네. 그리고 공범들도. 공범이 있어요?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은 혼자 못해요. 형사가 설명했다. 보험 가입은 보험 설계사 필요하죠. 병원 검진 결과 빼돌리려면 병원 관계자 필요하고요. 맞네요. 조직적 범죄예요. 이건 그럼 언제 잡히나요?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땠어요? 구속영장 신청한대. 그래요? 응. 곧 잡힐 거야. 다행이다. 수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준혁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응. 문자 왔어. 뭐래요? 미안하대. 자기 어머니 때문에. 준혁 오빠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안한가 봐.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다. 저도 미안해요. 준혁 오빠한테. 왜?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됐잖아요. 어쩔 수 없어. 가족이 저러니. 그래도 남편이 수진이를 안았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네. 이틀 후 뉴스가 났다. 혼인보험 사기 일당 검거. 피해액 수백억.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경찰은 오늘 혼인보험을 이용한 대규모 사기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범 김모 씨는 고액 자산가의 자녀 결혼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과 재산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김정희 얼굴이 나왔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다. 김 씨는 3년간 7개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상에. 경찰은 공범인 보험 설계사 3명, 병원 관계자 2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역시 조직이었네. 뉴스는 계속됐다. 특히 김 씨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질환에 걸리도록 유도한 정황도 포착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도했다고? 남편이 나를 봤다. 선영아,
내가 위험했을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 사고를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어. 등골이 오싹했다. 설마, 모르지. 보험금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하니까. 생각하기도 싫어. 뉴스가 끝났다. 핸드폰이 울렸다. 형사였다. 박선영님, 뉴스 보셨죠? 네, 방금 봤어요. 검거 성공했습니다. 김정희 구속됐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김정희가 당신을 타겟으로 한 건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희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배후요? 네. 진짜 설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요? 김정희의 친언니예요. 김정미. 김정미. 낯익은 이름이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투자자문 대표 김정미 아시나요? 알았다. 남편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던 사람이었다. 3년 전이었다.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투자 제안이 왔었다. 하지만 남편이 거절했었다. 조건이 너무 가혹해서 지분 51% 달라고 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럼 투자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혼인을 통해서. 세상에. 김정미가 여동생 김정희한테 의뢰한 겁니다. 당신네 가족을 타겟으로 삼으라고. 치밀하네요. 매우 치밀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준혁이는? 준혁 씨도 이용당한 거예요. 어머니와 이모한테. 불쌍하다. 네. 준혁 씨도 피해자입니다. 전화를 끊었다. 남편한테 말했다. 여보, 이거 들어봐. 모든 걸 설명했다. 남편은 듣고 나서 얼굴이 하얘졌다. 김정미. 그 여자였어. 3년 전 그 투자 제안? 응. 거절했더니 앙심 품은 거야. 무섭다. 정말 무서워. 3년 동안 준비했다니.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래도 다행이야. 지금 알았으니. 응. 만약 몰랐으면. 생각하기도 싫어. 저녁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다. 준혁이었다. 수진아, 나야.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잘못 아니잖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너네 가족이.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오빠. 괜찮지 않아. 나 때문에. 오빠 때문이 아니라 오빠 어머니 때문이야. 오빠도 피해자야. 이용당한 거잖아.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수진아. 응? 우리 결혼 못하게 됐네. 응? 미안해. 나도 미안해. 침묵이 흘렀다.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결혼 전에. 응?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니야. 오빠. 응?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깔끔하게. 수진아. 미안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알았어. 이해해. 잘 지내. 오빠. 너도.
전화가 끊겼다. 수진이가 울었다. 나는 딸을 안았다. 잘했어. 수진아. 엄마. 응? 제가 바보죠? 아니야. 사람을 잘못 봤잖아요.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속인 쪽이 나쁜 거지. 그래도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돼. 네.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일주일 후 형사한테 다시 연락이 왔다. 박선영님, 재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판이요? 네. 김정희와 김정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언제요? 한 달 후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요? 민사소송도 준비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그것도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피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글쎄요. 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 합쳐서 수억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요? 네.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다. 민사소송도 해야 한대. 그래야지. 당연히.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 봐. 내가 알아볼게. 남편이 지인한테 연락했다. 좋은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 변호사였다. 사건 개요는 대충 들었습니다. 네. 증거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다. 변호사는 한참 검토했다. 이거 대단한 사건이네요. 그런가요? 네. 조직적이고 치밀해요. 그리고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정신적 피해로 1억, 재산상 피해로 회사 지분 가치 고려하면 10억 이상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실제로 재산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시도했으니까요. 그리고 보험 사기도 있고 승산은 있나요? 충분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다행이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다. 이제 끝이 보이네. 남편이 말했다. 응, 힘들었지? 많이. 근데 버텼어. 잘했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재판 언제예요? 한 달 후. 저도 가야 해요? 응, 증인이니까. 떨려요. 괜찮아. 엄마 아빠 있잖아. 네. 수진이가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왜? 저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다른 엄마들은 딸 결혼시키려고 눈 감았을 거예요. 그랬을까? 네. 근데 엄마는 안 그랬잖아요. 용기 내서 싸웠잖아요. 나는 딸을 안았다. 너를 지키는 게 엄마 역할이야. 사랑해요. 나도.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전화를 했다. 나는 듣지 못한 척 했지만 들렸다. 네. 잘 부탁합니다. 증거 확보 부탁드립니다. 네. 김정미 쪽도요.
누구한테 전화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물어봤다. 여보, 어젯밤에 누구한테 전화했어? 응, 듣긴 들었어. 누구야?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지인이야. 금융감독원에 있는. 왜? 김정미 쪽 재산 추적 부탁했어. 왜? 저 사람들 돈 빼돌렸을 가능성 있어. 나중에 배상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어. 찾아내야지. 치밀하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해. 나는 남편을 다시 봤다.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도 별로 없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하고 있었다. 고마워. 뭐가? 우리 지켜줘서 당연한 거지. 가족인데 우리는 포옹했다. 며칠 후 남편 지인한테 연락이 왔다. 회장님, 자료 나왔습니다. 뭐가요? 김정미 쪽 계좌 추적했는데 해외 계좌로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얼마나요? 약 200억. 200억이요? 네.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여러 곳으로 분산했습니다. 범죄 수익이겠네요. 그렇겠죠. 증거 확보했으니 검찰에 제출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한테 말했다. 선영아, 이거 들어봐. 내용을 설명했다. 200억이나 빼돌렸어? 응. 다른 피해자들한테서 뜯어낸 돈일 거야. 악질이네. 진짜 악질이야. 우리는 이 정보도 경찰에 제출했다. 추가 수사가 시작됐다. 김정미의 해외 계좌가 동결됐다. 범죄 수익이니까.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났다. 총 12가족. 우리 말고도 11가족이 더 있었다. 피해액은 총 500억. 엄청난 규모였다. 뉴스가 또 났다. 혼인보험 사기 조직, 피해액 500억 육박. 추가 피해자 속출. 우리는 TV를 봤다. 우리만이 아니었네. 그러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다. 우린 그래도 운이 좋았어. 일찍 눈치챘으니까. 맞아. 다른 피해자들 중에는 이미 보험금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다.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의심스러운 경우들. 소름이 돋았다. 우리도 그렇게 될 뻔했네. 생각하기도 싫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 들어섰다. 긴장됐다. 김정희와 김정미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다. 김정희는 나를 보며 째려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똑바로 쳐다봤다. 재판장이 들어왔다. 제1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다. 피고인 김정희, 김정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개 가족을 대상으로 혼인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액은 총 500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 가족의 재산을 조사하고 혼인을 빌미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과 재산 상속을 노렸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제출했다.
이것은 피고인 김정미가 작성한 타겟 리스트입니다. 12개 가족의 이름과 재산 규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김정희가 무단으로 가입시킨 보험 계약서들입니다. 총 37건입니다. 이것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혼인을 통한 재산 탈취 방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증거가 계속 나왔다. 압도적이었다. 변호인이 변론했지만 소용없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다. 증인 박선영을 신문하겠습니다. 내 차례가 왔다. 증인석에 앉았다. 떨렸다. 증인, 피고인 김정희를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작년 10월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났습니까? 딸의 예비사돈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김정희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으셨습니까? 네. 그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동안의 일들을 진술했다. 검진 결과 무단 수령, 보험 무단 가입, 주식 지분 노리기, 모든 걸 말했다. 증인,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도 파토났습니다. 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다. 증인, 혹시 피고인 김정희한테 직접 위협을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낀 건 증인의 추측 아닙니까?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제가 죽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해를 가하지는 않았죠? 아직은요. 아직은이라는 건 추측이죠?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있습니다. 변호인이 증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질문을 바꾸세요. 재판은 계속됐다. 수진이도 증언했다. 남편도 증언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씩 증언했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진술이 있었다. 김정희가 일어났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김정민은 끝까지 부인했다. 저는 무죄입니다. 동생이 제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요. 조작된 겁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그때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오는데 김정희가 나를 쳐다봤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뭐라고요? 당신이 신고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이가 없었다. 당신이 사기 안 쳤으면 됐잖아요. 김정희가 끌려갔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끝났다. 남편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어. 당신도. 우리는 법원을 나왔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김정희, 김정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정희는 사기, 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죄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정미는 사기,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등의 죄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다. 쾅! 판결이 떨어졌다. 김정희가 울었다. 김정민은 무표정했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다. 이겼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응, 이겼어. 나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언론이 몰려왔다. 박선영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딸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진짜 끝났다. 응,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그래야지. 우리는 웃었다. 6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회사 일에 집중했다. 사건 이후로 회사가 더 잘 됐다. 언론 보도 덕분에 인지도가 올라간 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집에서 지냈다. 가끔 자원봉사도 하고, 수진이는 새 남자친구를 만났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또,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알아봤어요. 그래. 네. 부모님 직업, 재산, 범죄 기록까지 다 확인했어요. 우리는 웃었다. 그 정도까지? 당연하죠.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할 순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 수진이의 새 남자친구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공무원이었다. 안정적이고 성실했다.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 축하해줘요. 당연하지. 우리는 포옹했다. 어느 날 편지가 왔다. 발신인은 김준혁이었다. 준혁이한테 편지가 왔네. 뭐래? 열어봤다. 선영 어머님, 철수 아버님께.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어머니와 이모 때문에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는 줄. 수진이를 사랑했고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복역 중이시고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요. 지금은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입니다.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새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혁 올림. 편지를 다 읽었다. 불쌍하긴 하다. 그러게. 준혁이는 정말 피해자야. 근데 어쩔 수 없지. 가족이 저랬으니. 맞아. 우리는 편지를 접었다. 답장해줄까? 아니, 그냥 두자.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나아. 그래. 그날 저녁 뉴스를 봤다. 혼인보험 사기 사건, 추가 진실 밝혀져. 뭐야? 또 뭔가 있나? TV를 켰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정미의 배우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후, 그 인물은 바로 김정미의 언니, 김정순입니다. 화면에 여자 얼굴이 나왔다. 60대쯤 되어 보였다. 김정순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알려져 있으며 동생들의 범죄를 기획하고 법적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특히 김정순은 피해자 가족의 재산을 조사하고 법적 허점을 이용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정순을 긴급 체포했으며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끝났다. 끝이 없네. 정말 가족 전체가 사기꾼이었네. 무섭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가 빠져나온 게. 정말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박선영님, 김정순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요? 네. 죄송합니다만 피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김정순이 진짜 주모자였습니다. 네. 김정미와 김정희는 사실 언니 지시를 받았던 거예요. 모든 계획은 김정순이 세웠습니다. 세상에. 김정순은 변호사니까 법을 잘 알잖아요. 그 지식을 범죄에 이용한 겁니다. 악질이네요. 정말 악질입니다. 추가 형량 받을 겁니다. 전화를 끊었다. 남편한테 말했다. 진짜 주모자가 따로 있었대. 누구? 김정순, 김정미 언니. 또 언니야? 응, 변호사래. 대단한 가족이네. 나쁜 쪽으로. 정말.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한 달 후 김정순 재판이 열렸다. 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정순은 법정에서도 당당했다. 저는 법률 자문만 했을 뿐입니다. 범죄 의도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요. 법적 허점을 이용한 건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김정순은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주모자입니다.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가장 무거운 형이었다. 김정순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으로 동요하는 모습이었다. 항소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재판이 끝났다. 우리는 법원을 나왔다. 이제 진짜 끝이다. 응, 더 이상 없겠지? 아마도. 우리는 웃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서 TV를 켰다. 또 뉴스가 나왔다. 혼인보험 사기 사건 총정리. 지난 6개월간 진행된 혼인보험 사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주모자 김정순을 포함한 조직원 15명이 구속됐으며 피해자는 총 12가족, 피해액은 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건은 결혼을 빌미로 고액 자산가를 노린 조직적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산이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혼인 관련 보험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끝났다. 드디어 끝났네. 응, 길었다. 정말.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수고했어. 당신도. 우리 잘 이겨냈어.
응, 가족이 함께여서 가능했어. 맞아.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수진이가 들어왔다. 엄마, 아빠, 뭐해요? 그냥 안고 있어. 왜요? 이겨낸 걸 축하하면서 수진이가 웃었다. 저도 껴요. 그래, 같이 하자. 우리 셋은 서로를 안았다. 가족이 함께였다. 그게 가장 중요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함께니까. 서로를 믿고 지키니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더 조심하고, 더 현명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면서 1년 후, 엄마, 저 결혼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짜? 네, 프로포즈 받았어요. 새 남자친구 민수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축하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수 씨 부모님 먼저 만나봐야겠네. 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원 조회도 하고. 네, 농담이야. 하,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이었다.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부모님 직업이랑 재산 상태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엄마, 왜? 당연하잖아. 수진이가 웃었다. 알아요. 제가 이미 다 확인했어요. 역시 우리 딸. 민수 부모님은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재산도 평범했다. 딱 중산층. 완벽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건 뭐예요? 결혼 축의금 계좌 개설 동의서요. 왜 제 이름으로 개설해요? 관례상 신부 어머니 명의로. 싫어요. 신랑 신부 공동 명의로 하세요. 네. 모든 걸 의심했다. 과할 정도로.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안전이 우선이었다. 결혼식 날. 수진이가 아름다웠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준혁 오빠 생각나요. 만약 그 일 없었으면 준혁 오빠랑 결혼했겠죠? 모르지. 어쨌든 안 맞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가끔 생각나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족이 문제였지. 맞아요. 수진이가 웃었다. 근데 지금 더 좋아요. 민수 오빠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네. 엄마 덕분이에요. 저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는 안았다. 결혼식이 시작됐다. 수진이가 버진 로드를 걸었다. 남편이 딸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다. 나는 객석에서 봤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딸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구나. 사기꾼이 아니라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사람을. 감사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축하해줬다. 축하합니다. 예쁜 신부네요. 행복하세요. 모두 진심이었다. 음모도 없고 숨은 의도도 없었다. 그냥 순수한 축하.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말했다. 잘 끝났다. 응, 이제 정말 끝난 거야. 그 사건,
맞아. 앞으로는 평화롭게 살자. 그래.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혼인보험 사기 조직,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또 나왔네. 김정순, 김정미, 김정희 자매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각각 징역 18년, 15년, 12년. 이제 확정이네. 응, 다시는 나오지 못하겠다. 그래야지. 뉴스를 끄고 창밖을 봤다. 별이 많았다. 아름다웠다. 여보, 응,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왜? 일찍 눈치챘잖아. 만약 몰랐으면. 생각하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그래도 괜찮아. 우리 이겨냈잖아. 그걸로 됐어.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자. 응.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평화로웠다. 진짜로 끝난 것 같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